안녕하세요. 논만지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성신여대 논술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2026학년도 인문 오전 문제입니다. 성신여대 논술 문제 분석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명불허전입니다. 제 생각은요, 이렇습니다. 1. 어렵지만 깔끔합니다. 예민하게 글을 읽지 않으면 답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논리는 명쾌합니다. 2. 물론 배경 지식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없다고 못 푸는 거 아닙니다. 3. 발문에 담긴 단어에도 예민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둔감할 경우 오답을 쓸 수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사실인지 문제를 풀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그래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으니 문제 2만 살펴보겠습니다. 발문, 제시문부터 볼게요. 발문, 제시문 말을 니은과 디귿의 관점에 따라 평가하고 그것을 근거로 제시문 가와 나를 참고하여 기역의 정당성과 한계를 논하시오. 제시문 말을 니은과 디귿의 관점. 볼까요, 한번? 기역은 국민연금 이야기네요. 니은은 롤스 이야기고 디귿은 노직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 음, 기출 문제니까 제가 보여드린 발문과 제시문 한번 꼼꼼하게 일단 읽어보셔야 제가 말씀드린 내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음, 아마도 수험생은 국민연금의 정당성과 한계를 논하라는 이 발문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관적으로 롤스의 관점으로 국민연금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알 수 있습니다. 왜? 로직은 노직이죠, 노직. 노직은 의무가입 조건인 국민연금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 최소 수혜자의 복지를 높여주는지 알려면 반드시 국민연금의 작동 원리를 파악해야 합니다. 어떤 원리를 알아야 할까요? 1. 보험료는 소득이 있어야 낸다. 2. 보험료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낸다. 3. 소득이 낮은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소득 대체율을 보장받는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자신이 낸 보험료보다 조금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소득 재분배 기능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어떤가요? 이 원리를 하니까 국민연금이 사회 최소 수혜자의 복지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겠죠? 이 3번에서 드러나겠죠? 그쵸? 논리가 명쾌합니다. 문제는 과연 제시문 나에 작동 원리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글로 자세히 풀어 설명하지 않았으니까요. 어쨌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 문제를 어렵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작동 원리를 이미 알고 있었던 수험생이라면 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를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럼 과연 배경 지식이 없이는 작동 원리 알 수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수식을 통해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보험료 부과 방식을 볼게요. 제시문 나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부과 방식은
보험료 곱하기 표준소득 월액입니다. 제시문 나에 등장하는 표준소득 월액이라는 용어 자체가 근본적으로 소득이 발생함을 전제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으면 소득이 있어야 보험료를 낸다는 구조를 충분히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험료율은 일정합니다. 표준소득 월액이란 단어에 집중해 보세요. 표준이란 말은 헷갈릴 수 있지만 이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몰라도 됩니다. 소득 월액이란 단어를 한번 꼼꼼하게 보시면 소득 월액은 한 달에 버는 소득입니다. 사람마다 소득이 다르겠죠? 보험료 낼 때 실제 국민연금 구조상 상한선, 하한선이 존재하긴 합니다. 그러나 몰라도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돈을 적게 내는 사람은 적게, 많이 버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많이 버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많이 냅니다. 이 급여 산출식에서도 소득이 있어야 보험료를 낸다는 점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급여 산출식 볼까요? 소득 대체율 상수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1 더하기 0.05N 나누기 10이 어렵습니다. 근데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괜히 이 산출식을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A와 B는 각각 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액과 개별 가입자의 평균 소득 월액입니다. 급여 산출식 안에도 개별 가입자의 소득을 의미하는 평균 소득 월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개념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결국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제대로 된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구조라는 점, 수험생들이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이 낮은 가입자는 상대적으로 더 높은 소득 대체율을 보장받는다는 사실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연금 급여액 산출식 다시 볼게요.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A죠. 입시 포함됩니다. 이 산출식에 보면은 이거 왜 넣었을까요? 나의 평균 소득 월액이 적다고 생각해 보세요. 산출식에 B만 있으면 어떨까요? 내가 번 만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A를 더하면 내가 받을 금액이 늘겠죠? 이는 소득이 낮은 가입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높은 연금을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바로 소득 대체율을 보장하는 재분배적 성격을 갖게 합니다. 이 때문에 어떤가요? 어렵죠? 맞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다고 포기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 꼼꼼하게 분석했는데 아, 왜 눈에 왜 내 눈에 이런 게 안 보였을까? 이런 생각하는 수험생 있을 수 있습니다.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수험생이라면 제시문에 등장하는 낯선 용어들을 마주하는 순간 단순히 기호나 공식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에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논술을 잘하기 위해서는 예민해야 되고 그 예민해야 될 대상에 제시문, 발문뿐 아니라 뭐도 포함된다 그랬죠? 바로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어에도 예민해야 하는 이유 설명하겠습니다. 이 발문에 한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 굳이 다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있습니다. 분명히. 한계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물이나 능력, 책임 따위가 실제로 작용할 수 있는 범위를 뜻합니다. 즉, 한계가 있다라는 말의 전제는 어느 정도 작용하거나 작동하고는 있으나 그 끝에 도달했다. 효용이나 범위가 다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평소에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 듣거나 써보신 적 있으시죠? 한계가 있다는 말에는 참을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롤스의 관점을 바탕으로
제도의 내적 모순을 파고드는 대신 뜬금없이 노직의 자유지상주의 논리를 끌어와 개인의 재산권을 완전히 침해함으로 제도가 성립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글을 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감점이겠죠. 말씀드린 대로 한계를 논하려면 정당화할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노직은 국민연금 자체를 부정하잖아요. 부정하는데 무슨 한계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대로 문제를 풀어볼까요? 일단 한계의 뜻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제 문제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롤스의 관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이 정당성을 갖고 어느 정도입니다. 한계가 있으니까요. 정당성을 갖고 있지만 최소 수혜자의 복지를 극대화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료를 많이 오래 낸 사람이 연금을 더 많이 받으니까요. 예시 답안에서 언급한 역진적 구조, 장기 가입자에 유리하다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 역진적 구조도 이 때문에 발생합니다. 단, 재심은 나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신여대가 가이드북을 통해 밝힌 대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이드북에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 재심은 나에서 가입기간에 따른 소득 대체율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으므로 답안 구성에 있어서 롤스의 자유주의에 근거한 소득 재분배 정당성까지만 논의해도 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꼼꼼하게 뜯어보진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사실 어렵잖아요. 친절하죠? 수험생을 최대한 배려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논리 또 뭐가 있을까요? 한계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정당성이 어느 정도입니다. 어느 정도 있다는 관점에서도 한계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 국민연금 제도 개편 없이는 연금 제도 지속할 수가 없잖아요. 고령화로 수급자는 많아지고 있죠. 반면 가입자는 줄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리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과연 부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내 돈도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고수할 경우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있는 국민연금의 존립 근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을 한계로 짚어줘도 됩니다. 어, 천천히 꼼꼼하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어땠나요? 성신여대 문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손 놓을 정도는 아닙니다. 예민함만 갖추면 재밌기까지 합니다. 예민함만 갖추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요. 다음 시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